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영재학교 과학부 입시 프로그램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상한 선생님이 시간표 좀 이야기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몇 학년 어머니, 5학년? 어머니는? 예비 중인? 5학년? 예, 그럼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영재학교는 일단 이제 그 수학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 발견하는 게 이제 영재학교 설립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학과학 분야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전국에 현재는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한가영, 대구, 인천, 세종, 대전, 광주 이렇게 8개가 현재 있고요. 그 2027학년도부터 영재학교 3월 개교 목표로 해서 2개 학교가 더 생겨요. AI 영재학교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다 부설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면 거의 뭐 카이스트 이런 데는 많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남하고 울산하고 대구, 경북에 3개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2개가 더 생겨서 1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후로 이제 3개가 더 지금 생길 예정이고요. 여기는 다 그 한국영재와 같은 과기부 산하의 영재학교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배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고도 상당히 인원을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개 정도까지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일산은 거의 확정된 것 같고 다른 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정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과학자 좀 많이 그러니까 저희 나라 자체가 이제 영재들이 많이 의대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좀 예상을 해서 정원을 앞으로 많이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한 건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경기도가 지금 인구가 뭐 1,400만인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일반고에서 과학고로 전환 학교 지금 3개 학교가 지금 신청을 해서 이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설 학교들이 한 2개 정도 생겨서 총 한 서너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4개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거의 뭐 확정이 된 것 같아서 이제 근데 이 저희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해당은 안 돼요. 27학년도, 30년도니까 아직 해당은 안 되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재학교 자체가 8월까지 그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최우선 선발을 하고요. 여기는 전국구 중복 지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지원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 지원 불가하고 이건 지역만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렇게 해서 후기까지 선발을 진행합니다. 이게 8월이고 그 다음에 11월, 그 다음에 이제 12월 이렇게 그 입시 일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재학교 자체가 이렇게 서울대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건 경쟁률이요. 경쟁률은 보통 한 6.18 대 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천 관찰 전형이 좀 셉니다. 이거는 시험을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고요. 한가영도 장영실 전형이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 이게 경쟁률이 상당히 세요. 거의 10대 1까지 갈 거예요. 여기는 지금 공개를 안 해서 이렇게 비워놨고요. 다른 학교들은 여기는 공동 출제 학교거든요. 이 학교들은 이제 한 뭐 4대 1에서 뭐 7대 1 정도 지금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북가고도 좀 많이 높았는데 올해 이제 9.45대 1 정도로, 그러니까 10대 1 정도, 9대 1, 10대 1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고를 가는 게 더 힘들어요. 경쟁률을. 그래서 영재학교를 가는 게 더 훨씬 좀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서울영재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이제 학생을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를 좀 따왔어요. 2단계 전형에서 1교시는 영재성 및 사고력 검사해가지고 국영수 가사가 다 나와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고요. 시간이 좀 부족한 문제들로 해서 24문항 80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1교시, 2단계 전형 1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뭐 영어도 나오고 사회도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정으로 2단계 2교시가 이제 수학과학 문제를 내거든요. 여기서 8문항 11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서울과학고는 엄청나게 많아요. 2교시가 거의 2단계가 3교시까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문제들 보시면 문제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렵게 지금 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학생이 좀
이 자연스럽게 풀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수학과학으로 해서 문제가 나와요. 과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지금 선생님들도 다 분석을 하시고 그래서 이쪽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3교시입니다. 3교시는 네모난 11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다 서술형으로 풀이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이제 저희가 이런 서울과학고 문제들의 이런 풀이를 저희가 이제 해줄 수 있도록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수학과학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답안이 되게, 문제가 되게 길기 때문에 문제를 잘 분석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2024학년도 영재학교 2차를, 일단은 어머니 3차는 캠프예요. 그러니까 캠프는 그냥 이렇게 발표하고 그룹 토론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2차는 직접 아이가 시험을 보고 풀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2차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차에 대한 그 문제 유형의 분석을 좀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이제 3명을 서울을 보냈는데요.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서울 문제를 가만히 보면 2교시, 그러니까 2차 1교시는요, 문제가 쉽게 나오지만 시간이 부족하게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3교시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심화 과정을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시나 문제 해결력, 융합형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이제 많이 다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문제를 내도 못 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융합형, 경시형을 이렇게 섞어서 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문제가 생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부터 차근차근 좀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에서 중요하게, 저희 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생이 발표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줬을 때 그 문제를 발표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학생한테 숙제를 해왔으면 어떻게 풀었는지를 저는 물어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이 이제 저한테 발표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경기영재학교는 또 좋은 학교인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고, 여기는 독해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가 거의 거의 A4 앞뒤에 문제가 전체. 그러면 문제를 요약을 못 한다든지, 뭐 빠르게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은 상당히 좀 애를 먹거든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경기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올해죠. 경기영재학교 합격한 학생 중에 KMO 1차에서 금상을 받은 학생도 떨어진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경기보다는 좀 서울이나 한가영 쪽을 썼어야 되는데 이제 잘못 좀 쓴 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KMO 상을 받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맹목적으로 KMO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꼼꼼하게 이해하고 발표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답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보통 면접에 또 많이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좀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해가지고 가는 그 수업을 할 거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학생들이 좀 많아지면 나중에 이제 주말에 캠프를 또 만들 거예요. 캠프나 2차 대비를 좀 이렇게 실전처럼 할 수 있는 반도 저희가 꾸릴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 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한가영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KMO 대비를 반드시 한가영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독특한 풀이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한가영 그 스타일에 맞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이 학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맞는 풀이를 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나 중등기반 창의사 이렇게 말은 나와 있지만 문제 보면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연습을 좀 많이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5개 학교는 공동 출제를 이제 한 지가 한 3년 됐는데, 이 학교들이 공동 출제를 하지만 뭐 다 좋은 학교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동 출제를 하는데 난이도는 상당히 어렵게 나옵니다. 이 학교도 나름대로. 그래서 난이도 상승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등심학 경시형 문제는 똑같아요. 분석은 똑같은데 문제 자체들이 다 까다롭게 다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어머니들이 영재학교를 준비하면 바로 학교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공통적인 공부를 하고 이 학생의 성향과 뭐 생기부나 자소서 분석 이런 걸 생기부나 이런 거 분석을 했을 때 뭐 서울이 맞다, 경기가 맞다 이런 걸 저희가 판단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좀 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부터는 이제 그쪽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뭐 KMO나 이런 거 영재고 창의수학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이론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총평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좀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대수, 정수, 기하, 조합, 문제계 전략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수 같은 경우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기본 원리 쪽, 이걸 이제 우리 김지엽 선생님이 수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수 쪽에 상당히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 다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다 그게 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등수학에서도 함수나 방정식, 부등식이 다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하고 연관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창의력 문제를 연기학교에서. 그리고 정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심 선생님이 하시겠지만 부정방정식, 합동식. 근데 이제 영재학교를 합격해도 정수론을 2학년 때 가면 정수론을 또 선택해서 해요. 그러니까 정수론 공부를 좀 영재학교 준비하고 하면서 좀 많이 정리해 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정수론은 이쪽인데 왜냐하면 이제 정수론 자체가 대학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많이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정방정식, 합동식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수대수를 통합해가지고 문제를 또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융합적 사고를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정수대수. 그 다음에 이제 기하조합. 기하 같은 경우는 도형이잖아요. 2학기 과정이죠. 그래서 합동이나 달무, 원, 그다음에 증명, 그 다음에 작도, 입체기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김용만 선생님께서 이 기하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은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서 확률, 이 조합은 창의 수학하고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의 수학하고 조합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교재가 다 영역별로 있고 창의 교재가 다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준비를 하고, 그다음 문제계 전략은 이제 이런 세계 경시 문제나 창의 문제까지 다 저희가 책 안에 다 넣어서 수업을 종합적으로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 잠깐 설명드리면, 과학고는 이제 서류 출석 면담과 소집 면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영재학교 학생이 떨어졌어요. 아깝게 그러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과학고를 준비한다든지 이랬을 때 일단 해야 되는 게 서류 출석 면담 상당히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를 합격을 해야 소집 면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출석 면담을 절대 이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잘 하려면 소집 면접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 준비를 하고 말을 이렇게 면접 연습을 하면 돼요. 근데 서류 출석 면담도 마찬가지로 그러지만 이거는 이제 생기부나 자소서하고 좀 연관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오는 면접 형식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고 좀 이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은 당연히 국영수 가사가 A가 나오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작년에 저는 경기 북가고를 B가 6개인 학생도 붙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물론 수학과학은 B가 아니에요. 국어, 영어 이런 게 다 B. 예, 그래도 붙을 수 있습니다. 수학과학만 잘하면.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생기부나 이런 관리는 좀 잘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내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B를 6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올해 A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B가 불가피하게 있어도 그거에 좀 개의치 않고 수학과학을 잘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제 물론 스펙이나 이런 생기부 같은 거 좀 많이 독서 이런 것도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 다음에 수상 실적은 무의미하지만 KMO나 이런 준비를 해놓으면 충분히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소집 면접이 상당히 중요해요. 소집 면접은 저희 학원에서 이거 다 준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소집 면접은 문제를 한 두세 개 주고 이제 발표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2대1로 이제 면담을 합니다. 이제 다음에 좀 나오는데 저는 운도 좀 중요하지만 일단 2차는 거의 실력이라 보고 1차는 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방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방. 거기 들어가서 이제 딱 뽑아 놓더라고요. 과학고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 9대1 정도, 9대1, 10대1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너무 지금 인구가 많은데 인원도 너무 적게 뽑고요. 상당히 좀 소외받은 경기도가 이상하더라고요. 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한데 딴 학교들은 좀 많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3개, 4개까지 좀 이렇게 늘어나면 앞으로 기회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준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도 과학고가 보면 경남 이런 데 다 부산 다 2개씩 있는데 이제 경기도만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경기 북가고 개별 면담은 2대1로 17분 정도 면담을 하는데
상당히 좀 그 압박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세특 내용과 생기부, 자소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를 준비하려면 책 같은 것도 읽었을 때 그걸 완벽하게 자기가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고 준비를 하려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세특 내용에서 딱 물어봐요. 학생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근데 학생이 잠깐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까먹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생기부도 세특, 동아리, 독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도 저희 학원에 다 해주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이제 이번에 떨어진 학생 좀 예를 들어보면 너무 잘했는데, 아깝게 떨어진 학생은 자소서에 있는 수학 문제를 거기서 꼬리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감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걔들이 과학고 같은 경우는 보니까 쪽지에다가 문제를 써가지고 줘요, 학생한테. 풀어라고 바로. 그 정도로 되게 좀 압박을 심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저희 학원에서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한 생기부, 자소서, 수학과학, 인성기타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가 거의 생기부, 자소서가 거의 뭐 70, 뭐 80%, 83%까지 가기 때문에 이쪽 준비를 좀 많이 잘 해놔야 되고요. 수학과학, 인성기타까지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소재 면접 같은 경우는요, 문제 수준은 뭐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어렵게 안 나오는데, 여기도 당연히 면접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의 배경 지식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기하 쪽 문제나 뭐 수열 이런 것들, 근데 기하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 과학도 마찬가지로 물화생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출제가 다 융합형으로 돼요. 그러니까 그 경기 북과고 같은 경우는 수학이 한 문제, 과학이 두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학도 물리화학하고 생물자학 이렇게 해서 아니면 물리 생물을 융합한다든지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이제 충분히 학생들이 좀 잘할 수 준비를 할 수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사각형 분할 이런 거 나왔다는 건 이건 창의력 좀 문제의 경향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과학고를 가려면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게 필수 요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작년 그 경기 북과고 문제입니다. 수학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 풀려봤는데 공부를 영재학교 준비한 애들은 금방 풀어요. 근데 금방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 이제 그쪽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답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학고를 합격을 하려면 일단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은 저희가 좀 많이 앞으로 시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뭐 좀 통합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과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질문할 게 많은 걸로 문제를 낸대요. 그러니까 걔들이 다 전략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게 그렇게 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4개 영역을 다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 심상원 선생님께서 영재학교 추천도서 좀 모음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머니들이 좀 읽으면 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사진 찍으시죠. 네. 요거 빼. 아니. 정렬해보면. 네, 이건 이제 추천도서 모음이고, 예,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예. 이런 게 그 학생들 자소서에 많이 쓰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런 책들을 좀 보시고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서울대 계속 이야기했지만 영재학교는 정말 너무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과학고도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일반고도 좀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반고에서 서울대 간 애들은 다 영재 가고 준비했던 학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재 가고를 저는 준비를 해보는 게 맞고 학생의 역량이 좀 떨어져도 준비를 해서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만약에 떨어져서 일반고를 가도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어떤 좀 기초를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논술이 또 많이 중요해지고 논술이 어려워지는 추세잖아요. 근데 영재학교나 가고 준비하는 애들은 훨씬 잘합니다. 논술을 쓰는 것도 훨씬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런 영재 가고 자사고 준비를 좀 많이 해보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면 훨씬 더 이 서울대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어머니 꿈은 서울대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요거는 한번 보시면 과학 영재들이 8명 중에 1명 의대를 간대요.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이 12.5%고, 이제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자 4명 중 1명은 영재학교나 과학부 출신이래요. 서울대 의대. 예. 그리고 2024학년도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자 총 40명 중에 10명이 영재학교 과학부 졸업생. 그러니까 재수생도 포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 의대에서 경기과학고 애들을 많이 뽑아요. 예. 그리고 이제 추천서를 안 받는 또 의대가 있어요. 한양대 의대 이런 데는 영재학교 가고 학생들 많이 뽑고요. 서울대 의대 4명 중에 1명이 영재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한 25% 좀 차지하잖아요. 가고 영재고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의대를 생각해도 영재학교 쪽으로 만약에 영재학교에서 의대를 못 가게 하죠. 여기 보시면요. 한가영하고 인천 없어요. 거긴 아예 의대를 못 가게 아예 못 가요. 아니면 등록금을 토해내야 되고요. 나중에. 네, 근데 이제 요즘에 편법은 뭐냐면 이제 생명공학 쪽으로 해가지고 생명공학 쪽으로 간다고 하고 의대를 또 가더라고요. 나중에. 다 연관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일단 영재학교 학생 중에 8명 중 1명 의대를 지원하고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자 중 4명 중 1명은 영재학교 가고 출신이다.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 저희 팀이 MSG에서도 수업을 합니다. 영재원 제가 이번에 한 수학으로 서울대, 연대, 서울교대 한 15명 합격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많이 합격을 시키는 학원입니다. MSG 학원이. 그래서 여기서 저희 이렇게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영재교육원이고요. 단독 실적은 저희 팀의 실적입니다. 영재학교면 15명, 가고 12명. 쭉 저희가 이제 KJMO, KMO, 성대경시, 그 다음에 이제 영재교육원, 의대치대 하는 데도 계속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년부터 24년을 저희가 이제 학생들 명단 좀 넣어서 경기 쭉 해서 이렇게 합격자들 좀 배출했고요. 매년 한 서울 영재고 한 2~3명씩은 갑니다. 예, 경기도 한 2명 정도. 예, 그래서 준비를 잘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고, 이제 한가인 같은 경우는 장애실 전형도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를 좀 할 수 있고, 예, 과학고, 전사고, 외고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영재학교 떨어지면 과학고를 해봐야 되고, 과학고 떨어지면 저희가 이제 외대부고도 많이 보내고요. 외대부고는 상상고. 상상고는 창의 문제가 있습니다. 창의 수학. 거기 그 문제들이 다 이런 영재가고 준비하는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상상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고. 여기는 이제 서울 쪽은 아니니까 여기서 갈 수 있는 데는 이제 외대부고나 상상고. 그 다음에 이제 동탄국제고도, 여기 국제고는 이제 제가 외고나 국제고는 자소서가 이제 좀 인문 쪽인데 그쪽도 다 자소서하고 면접 준비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탄국제고나 천안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도 화성고나 세마고 이쪽 많이 보냈고, 여기는 양서고도 좀 있고, 예, 그런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KMO 1차랑 2차까지 저희는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JMO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재원도 서울대, 연세대인데, 여기는 물론 서울대, 연세대가 할 수가 없고, 여기는 제가 볼 때 가천대나, 아주대가 또 있잖아요. 아주대. 아주대 되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교육청도 일단 있습니다. 경인교대도 있죠. 네. 제가 강사 이제 설명 좀 드리고, 우리 심사관 선생님께서 시간표는 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저고, 이제 저희는 일단 대치나 목동, 평촌 이런 데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선생님들 나오시면, 심사관 선생님. 네. 예, 저희 이제 영재 팀장을 맡고 계시고, MSG 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영재 팀장으로서 심사관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어서 제가 계속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니까는요.
계속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고, 예, 다음 선생님 저희 두 분 계신데 조금 협소해가지고. 영만쌤 예, 잠깐 나오세요. 예. 우리 영만쌤 서울대 공대 출신이시고 기아의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기아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만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평촌 쪽에서 수업을 주로 많이 했는데 처음 학원 시작할 때부터 경시학원 쪽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때부터 뭐 기아를 가르쳐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기아를 잘하게 되면 뭐 소장님이 쭉 설명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 그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문제 풀 때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쓴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하를 좀 정시 쪽 기하를 좀 다루게 되면 굉장히 풀이 과정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다른 뭐 수학 분야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릴수록 효과가 더 좋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자부할 수 있고요. 맡겨주시면 최대한 아이들이 원하는 목표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잠깐만요. 네, 대수의 신 김지엽 선생님입니다. 김지엽 선생님 잠깐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로 강남 쪽에서 주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대수는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정식 커리큘럼이 있는 게 그 반이 거의 대수입니다. 그래서 대수는 학생들이 접근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면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도 직접적 연관이 되고, 그렇지만 대수가 또 좀 최근에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경시나 그 영작서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수를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좀 더 깊이 공부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계속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좀 수학, 영재, 연가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송출을 할 거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 심상한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 그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영재학교 과학고, 전사고, 특목고 입시 강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대상은 당연히 영재학교 과학고, 전사고, 특목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고, 또 경시대회 입상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중고등 선행과 심화과정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대상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인 것도 사실 고등학교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대학교가 목표입니다. 그럼 대학교면 서울대 갈래, 의대 갈래? 요즘에 이거잖아요, 그냥. 의대 처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갈 생각 하잖아요. 예. 그게 목표인데, 우리는 그러면은 영재학교, 과학고 이런 데를 왜 보내려고 하냐, 우리 학생들을. 여기 가면은 대학교를 그런데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대학교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잘 가자. 지금 그게 목표고요. 그 다음 저희 수업 특징은 방금 전에 저희 4명, 4선생님께서 정수, 대수, 기하, 조합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합니다. 그게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다음 이번 보시면 중3 겨울 방학까지는 고등 심화과정, 저희는 실력 정석을 써요. 심화과정 그 교재로. 왜 그걸 쓰냐면, 뭐 어머님들께서도 예전에 뭐 정석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까지도 이걸 왜 쓰냐. 사실상 고등학교 때는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학교 내신화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전엔 좀 맞았는데, 요즘엔 이런 거 안 쓰죠. 뭐 고쟁이 같은 거 씁니다. 고등 내신 땐. 그러면 이 정석을 왜 쓰냐, 실력 정석을. 앞에 그 문제보다도 앞에 설명들이 길고 좋아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 실력 정석,
정석으로 공부할 때는 중학교 때밖에 없어요, 사실. 고등학교는 공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좋은 책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는 실력 정석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만 아는 거 아닙니다. 다른 데서 유명한 학원들도 다 이거 써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일일 테스트 이건 뭐 다 하는 거고요. 카톡 뭐 다 하는 거고, 수업 결손 시엔 동영상을 제공한다. 저희가 뭐 때때로는 저렇게 그 영상을 찍어서 이제 하기도 하지만 탭으로 또 이제 찍어서 다 보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영재 수학 이론서나 기출 모의고사들은 저희가 다 편집을 해서 만든 교재고요. 또 입학 테스트도 있는데 입학 테스트를 너무 못 봤어. 그럼 뭐 들어오기 조금 힘들겠지만 저희가 이제 반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그 반에 어디를 집어넣을까? 그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저희는 그 4단계 프로그램을 합니다. 첫 번째 GM1부터 GM4까지 가는데 원이 이제 저희는 기본이 이제 초6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 과정까지 끝낸 학생들은 우리 거를 들을 수 있다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하남은 뭐 대치동 같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야, 이 과정이 개설됐으니까 와 하면은 사실상 여기 딱딱딱 맞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아직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을 모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애들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 과정에 맞게끔 계속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선행 심화 과정은 거의 개별적으로 운행이 돼요. 그리고 개별 진도로 돼요. 이게 학생들이 좀 차면은 제 예상에는 내년 3월부터는 그 반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지금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실전 파이널 대비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GM1 과정인데요. 자, 기본적인 겁니다. GM1 과정에서는 3% 올림피아드 1과정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디딤돌과 뭐 수학 중등 기본 책은 저희 자체 교재고요. 그 다음 지금은 저희 그 디딤돌 기본도 저희 자체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마 좀 있으면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GM2 과정 보면 3% 올림피아드는 3, 4과정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A급하고 A급 원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사실상 A급 수학 정도가 중학교 때 마무리되어야 여기가 예전에는 경시 기초였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영재학교는 2차 시험이 제일 어려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GM3 과정은 올수지, 영수지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채택을 했어요. 지금은 뭐 예전처럼 그렇게 어려운 책들은 필요가 없어요. 한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마지막 4개월 과정은 저희가 다 이제 각각의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했듯이 정수론, 조합론, 뭐 대수, 기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요 강의 정도까지 마치면은 KMO 1차 무난하게 그 성적, 그 금상, 뭐 은상, 뭐 그런 데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KMO 이제 2차에서도 조금까지 또 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당연히 모의고사, 이론 기출 모의고사 이게 저희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긴 뭐냐면 그 영재학교를 저희가 7월 보통 초에 보면 2차 시험을 봐요. 그 전에 이미 그 자소서 이런 거 다 끝났고 7월달 2차 시험 보면 8월 초 정도에 3차 시험 벌써 다 끝나요. 그래서 7월달까지는 영재학교 입시를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만약에 얘네가 합격을 했으면 그 다음에 실력 정석이나 영재학교 내신 심화 과정 바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경시대회 일정인데 어머니도 아마 잘 보실 거예요. 그 KMO 같은 경우는 5월달하고 11월에 1차, 2차 있고요. 성대경시는 4월달하고 이게 줄이 안 없어지네. 네. 4월달하고 10월달에 두 번 보죠. 성대경시는 1학기, 2학기 해가지고 또 KJMO는 9월달에 한 번 봅니다. 여기는 뭐냐면 과학고 입시. 자, 영재학교까지 준비했는데 애들이 이제 2차 시험을 잘 못 봤어. 그럼 떨어졌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깝죠.
그 과학고를 거의 대부분 다, 한 95%는 다 과학고 준비합니다. 아니면 가끔 가다가 뭐 상상고 준비하는 애 있기도 한데 거의 과학고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과학고는 아까 저희가 문제를 보셨잖아요. 첫 번째 보면 여기 그 경기 북과학고 같은 경우는 서류하고 1차 면접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은 그냥 무조건 1차 가서 면접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역은 서류 전형 통과해야 또 1차 면접을 보거든요. 그 가가지고 거기에서 할 때까지 사실 뭐 1차는 그 생기부 자소서 면접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따로 준비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자소서 준비 하나 하면서 당연히 그 실력 정석으로 이제 고등과정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11월,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 발표를 해요. 내일 발표를 해가지고 경기 북과학고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붙은 학생들이다. 그래서 11월까지 이제 끝냈으면 12, 1, 2는 여기 이제 이어서 더 나가야 되겠죠. 저희 이제 과학고 내신까지도 이제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까지 떨어졌어. 이제 내일 이제 되는데. 그럼 이 애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고 갈 거냐, 아니면 또 뭐 용인 외대부고 갈래, 상상고 갈래, 민사고 갈래, 이제 나뉜다고요, 이렇게. 근데 뭐 사실상 여기는 전국 단위 자사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데 뭐 국제고 가는 학생도 있고 뭐 그냥 에라이 싫다 뭐 외고 가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얘네들은 그 시험을 따로 안 봐요. 과학고 같은 경우는 구술 면접이기 때문에 2차 시험 볼 때 어느 정도 창의 수학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사실 영재학교를 준비했던 애들은 그거는 쉽고요. 근데 과학고만 또 따로 준비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창의 수학을 또 따로 좀 공부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 여기 있는 학교는 그 따로 없어요. 상상고가 있어요. 상상고만 구술 면접합니다. 민사고는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부터는 구술 면접이 없어졌어요. 다 생기부하고 자소서만 봐요. 그래서 보통 얘가 이제 12월 말까지 가요. 12월 초에 원서 접수해가지고 12월 한 중순 정도에 이제 면접 본 다음에 12월 말까지. 자, 요건 저희 시간표예요. 강사별 시간표인데 수요일, 금요일이 선행 심화 과정입니다. 선행 심화 과정.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시에서 6시. 그 다음 중학생 같은 경우는 6시에서 10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토요일에는 9시에서 11시, 11시에서 1시 이렇게 해가지고 영재 수업반, 창의 수업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 한 군데 들어왔으면 무조건 4시간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시간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네, 수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아까 저기 그 커리큘럼에 나와 있던 걸 조금 길게 쓴 거예요. 뭐 다른 거는 뭐 볼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다고 아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토요일 창의 수업,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수요일, 금요일은 심화과정 수업한다, 내신. 그 다음 토요일은 창의 수업한다. 아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방학 시간표입니다. 방학 시간표는 저희가 1월 3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 금요일까지 16회 완성으로 되어 있고요.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합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수요일에는 자소서 시간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요거는 받으셨죠? 예. 경시 1반과 경시 2반 해가지고 저희가 방학 때는 이렇게 특강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수요일, 금요일. 방학 때 1월 3일부터인데, 혹시 여기가 혹시 방학이 언제부터 시작? 그죠? 방학 때는 1월 10일 넘어요. 아, 그래요? 11월 31일. 그럼 여기 경시 1반부터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1월 3일이면. 예, 경시 2반은 아마 그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방학하는 걸 봐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예, 저희가 다 끝났습니다.